지난 11월 10일 서울 한복판 경복궁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 돌담 앞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중년 남녀가 나란히 쭈그려 앉아 대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죠. 헌한 대낮 관광객들로 붐비는 문화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양손에 휴지를 움켜쥔 채 돌담 아래 수풀에 앉아 있었고 바로 옆에는 흰 바지를 입은 여성도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자리를 뜬 여성의 바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는 당시 수십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경복궁을 찾았으며 이 남녀 역시 그 일행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들을 발견해 제지했지만 이미 문화재 주변은 오염된 상태였죠. 1935년 건립된 조선 왕조의 전궁이자 사적 제117호로 등록된 경복궁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에 출연해 경복궁 옆에 화장실이 다 있는데 돌담을 보면 유적지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며 왜 그 앞에서 노상방변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복궁 사건이 처음은 아닙니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10월 제주도 용머리 해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머리 해안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어린 자녀에게 노상방뇨를 시키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연휴라 관광객이 많았던 당시 한 여성이 아이를 바닥에 앉혀 용변을 보게 했고 사람들이 너무 많자 약간 아래로 이동해 마저 일을 마쳤다고 합니다. 닦은 물티슈는 바다에 버리고 용변도 그대로 바닥에 남겼죠. 제보자는 옆에 인솔 가이드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사람이 많았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관광객들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직접 나서서 제지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주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에서 무질서를 적발한 전체 4,136건 중 외국인이 3,522건으로 8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451건 대비 무려 817%나 증가한 수치죠. 특히 외국인 단속 건수는 전년 동기 148건 대비 23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도 제주 시내대로변 화단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며 논란이 됐었죠.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노상방뇨 문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태국 방콕의 왕실 상징인 차크리마하 프라사드 왕궁 앞에서 중국인 부부가 어린 딸에게 소변을 보게 한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되며 태국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태국 왕실은 국민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왕실을 모욕한 경우 징역 3년에서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죠. 태국의 세르삭 퐁파닉 관광스포츠부 장관이 직접 나서 관광객들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를 지시할 정도였습니다. 2019년 9월에는 필리핀의 유명 관광지 보라카이 섬 해변에서 한국인 및 중국인 관광객 3명이 노상방뇨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모두 관광객이었던 이들은 벌금 처분을 받고 풀려났죠. 2016년에는 호주 시드니의 명소인 왕립식물원에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나무에 무단으로 소변을 보다가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홍콩 번화가에서 중국인 부부가 2살 아이에게 노상방뇨를 시키다가 이를 촬영하려는 홍콩인과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부부가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죠. 이 사건은 중국과 홍콩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며 웨이보에 10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2023년 일본 주간지 슈칸신초는 가마쿠라의 한 아파트 주민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이 주민은 한국이나 중국계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아파트 단지 화단에 소변을 보기도 한다며 아파트 관리인도 처음에는 신경을 쓰더니 요즘은 완전히 포기한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도쿄의 아사쿠사 지역 상점주들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비매너에 대한 불평을 쏟아냈죠. 한 카페 주인은 외국인이 많아졌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전혀 쓰지 않는다며 음식을 사람 수만큼 주문하지 않고 촬영 금지 안내를 무시하며 멋대로 사진을 찍는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 내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2월에는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에서 한 중국인 여성이 어린 아들에게 소변을 보게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자금성 내에는 공공 화장실이 총 14곳이나 구비되어 있었지만 이 여성은 문화재 한복판에서 아이에게 용변을 보게 했죠. 2013년에는 베이징의 유명 관광지인 이화원 외벽에서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중국인 남성 10여 명이 단체로 소변을 보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화원에서 벌어진 집단 노상방뇨 사건이었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소변을 본 곳과 공공 화장실 간 거리가 불과 100m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목격자들은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남성들은 동작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이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국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카이당쿠라고 불리는 개방식 바지가 한나라 때부터 시작된 전통 육아 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배변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는 유아들을 위해 바지 밑을 터서 만든 옷인데 문제는 이 옷을 입은 아이들이 길거리,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용변을 본다는 점이죠. BBC 아시아 문화 전문 기자는 카이당쿠 문화는 중국에서 화장실 이용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중위생 의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화장실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길거리에 배설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것이 해외여행을 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런던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문화적 관습은 국경을 넘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중국 내에서 용인되던 행동이 해외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요즘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런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소도시 출신 관광객들의 경우 이런 행동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해외여행이 대중화되면서 공중도덕 교육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에게 해외여행 시 매너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죠. 2015년에는 태국 관광 명소에서 고대종을 걷어찬 중국인이 기소되는 일도 있었고 2024년에는 영국 대형박물관 기념품점에서 중국어가 적힌 먹다 남은 물병이 제품 상자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상자한 제품을 먹다 남은 물병과 바꿔치기 한 것이었죠.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자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해외에서 물의를 일으킨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인 경복궁 돌담 옆에서 용변을 본 것은 물론 관광지 한복판에서 이런 행위를 벌인 관광객의 모습은 국내 누리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주변에서 이런 행위를 할 경우 기물훼손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죠. 하지만 경복궁 사건의 경우 관할 경찰에 별도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처벌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했으나 신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관광산업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며 가이드 교육, 강화와 함께 입국 시 기본 매너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관광지에서는 다국어로 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화장실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죠. 특히 경복궁과 같은 주요 문화재의 경우 순찰 인력을 증원하고 CCTV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체 관광객의 경우 가이드에게 책임을 물어 관광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복궁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보호와 관광객 관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되 기본적인 공중위생과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환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